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2주차 실험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빨리 진행하고 여러분들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실습에 대한 동영상도 좀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조사를 하나 할게요. 라즈베리 파이 보드가 현재 없는 학생 말씀해 보세요. 아직 없는 학생. 라즈베리 보드가 없는 학생. 저 없어가지고 오늘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없는 학생 이름 말씀해 보세요. 라즈베리 보드 없는 학생? 없어요? 방만이 없습니다. 방만이 없습니다. 방만이 없다고? 예, 오늘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오늘 받으러 온다고? 예. 알겠어요. 라즈베리 보드를 우리가 응용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뭐 LCD라든가 추후에 이제 LCD 부터 해서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 제가 공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아마 센서를 한번 받으러 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센서를 한번 받으러 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박만희 학생 같은 경우 오면 다 챙겨줄 텐데 그 기존의 학생들이 대부분 센서들을 배포하지 않은 상태로 저번 학기에 가져가서 센서를 한번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야지 자체적으로 실습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교한테 연락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아마 와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학교 방침이 4주간 4주차까지는 무조건 비대면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실습으로 조금씩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일단은 따라하는 식으로 실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론적인 부분 또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긴 했는데 리눅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라즈베리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저번 학기에도 좀 했겠지만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리눅스를 다 알겠지만 오픈 소스로 돼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이 석박사 과정에 만든 거예요. 학생이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든 건 아니고 OS를 유닉스라는 운영 체제가 학습하기 위한 여기 보면 미닉스라는 여기 보면 이렇게 미닉스라는 작은 OS가 있었는데 이거를 보고 리눅스 1.0이라는 버전을 처음 만들게 돼요. 1991년도쯤에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게 발전돼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개발해주고 소스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돈을 내지 않고 개발도 같이 하고 사용하고 하다 보면서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돼서 모든 전자제품의 많은 OS가 리눅스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의 iOS도 유닉스에서 파생된 OS고 안드로이드 OS도 리눅스를 휴대폰에 맞게 모디파이 한 거예요. 더 심플하게 만들고 해서 그게 안드로이드가 됐고 또 안드로이드가 휴대폰에 올라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TV라든가 다양한 전자제품에도 리눅스를 모디파이해서 수정해서 전자제품용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리눅스가 발전돼서 최적화시켜서 스마트워치, 스마트 TV, 휴대폰, 그다음에 컴퓨터, 다양한 전자기기에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그리고 개발자들은 대부분 리눅스에 기반해서 그래서 개발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면 대부분 홈페이지 서버라든가 무슨 서버에 접속하게 되죠. 대부분의 서버는 다 리눅스예요. 뭐 다 카카오의 서버, 네이버의 서버, 아마존 서버 다 리눅스를 기반으로 된 OS를 활용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초창기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라는 OS가 많은 PC 시장과 이런 거를 점령했지만 유닉스라는 것은 원래 서버 시장에서 사용했던 것이고 그게 리눅스가 되고 발전이 점점 이렇게 돼 왔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아마 리눅스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거나 어떤 개발자가 되게 되면 윈도우만큼 리눅스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라즈베리를 배우는 것에도 라즈베리에도 라즈비안이라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된 OS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라즈베리를 배우면서 리눅스에 많이 친숙해지고 향후에 개발자가 됐을 때 리눅스에서도 원활하게 윈도우만큼 원활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조금 친숙하지 않고 명령어를 치면서 뭐 또 윈도우와 좀 다른 OS의 체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개발자가 되고자 하고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리눅스를 기본적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게임만 하지 말고 리눅스도 한번 깔아보고 리눅스를 사용해서 홈페이지 서버도 만들어보고 FTP 서버도 만들어보고 메일 서버도 만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 사용에 대한 검색만 하면 인터넷에 엄청난 많은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따라하는 식으로라도 하면 충분히 리눅스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밌는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리눅스에 대한 전반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고, 자, 리눅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PC가 되든 라즈베리가 되든 이런 전자제품이 되든 하드웨어가 있죠. 여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을 것이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우리가 커널, 이 리눅스라는 OS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커널이라는 게 있고, 이 커널이 이 OS, 이 하드웨어를 접근하게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는 것이 리눅스의 어떤 커널이 되고, 여러분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깐다거나 어떤 장치를 설치하면 OS가 알아서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자동으로 연결 인터페이스를 해주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커널이라는, 리눅스 커널이라는 데서 다 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대부분의 환경은 어떤 어플리케이션 환경이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커널에 연결되어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되고, 여러분들 유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커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지만 커널이 이걸 다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널이라는 단어는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거고, 하드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의 중간에서 하드웨어를 관리해주고 어플리케이션마다 하드웨어 자원을 배분도 해주고 하드웨어 자원의 독점을 방지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게 커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에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커널이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고 커널이라는 단어 이해를 해두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리눅스의 특징은 유닉스라는 OS가 지금은 이제 거의 유닉스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 리눅스를 다 사용하지만 OS의 가장 처음 버전은 유닉스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올라가면 유닉스라는 OS가 가장 처음이었고 개인이 PC라는 퍼스널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애플이 퍼스널 컴퓨터를 처음 만들죠. 애플이 만들기 전에는
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버 컴퓨터였어요. 아주 고가의 서버 컴퓨터였는데 그때는 유닉스라는 OS밖에 없었죠. 유닉스의 OS가 있다가 애플이라는 곳에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컴퓨터를 만들죠. 이게 이제 개인용 컴퓨터를 처음 만든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IBM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스라는 OS를 MS에서 만들고 IBM이라는 회사가 컴퓨터의 어떤 규격을 만들죠. 그래서 PC라고 이름을 붙이고 IBM PC라고 하고 이거를 하드웨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걸 다 공개해 버려요. 그래서 애플은 아직도 애플 컴퓨터, 애플 OS, 맥 OS는 애플에서만 만들지만 IBM PC에 해당하는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는 전 세계의 다양한 업체가 만들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OS, 윈도우라는 OS를 다 깔게 해주고 리눅스는 이런 하드웨어들을 다 지원하게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모든 하드웨어에 지원하고 있다. 뭐 유일하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애플 컴퓨터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VM이나 버추얼 박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그 모든 컴퓨터에 윈도우, 리눅스를 깔을 수 있도록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주죠. 요즘엔 그렇게 이제 또 사용하기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가 처음에는 서버용 운영 체제로 이용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많은 모디파이가 거쳐서 다양한 배포판,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분투라든가 센트OS라든가 민트 리눅스, 뭐 수세 리눅스, 리눅스의 버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이게 오픈 소스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회사들이 다르게 다 만들어서 공짜로 배포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배포판이 존재하고 있다. 시장에서 개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분투라는 배포판이고 리눅스 서버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센트OS, 우분투도 많이 사용되지만 센트OS도 많이 사용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카카오 서버는 센트 리눅스예요. 센트OS 리눅스 배포판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관리를 하는 직종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윈도우보다는 리눅스가 거의 99% 서버에서는 리눅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눅스를 윈도우보다 훨씬 더 잘 다뤄야겠죠. 그래서 리눅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윈도우보다 더 열심히 다뤄야 될 OS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리눅스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공개되어 있지 않느냐? 공개되어 있지 않죠. 애플의 맥OS는 공개되어 있냐?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공짜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대신 비영리 목적하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전자제품에 들어가거나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로열티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리눅스를 가지고 내가 센트OS를 만들어서 어떤 회사가 팔았다. 그러면 개인들은 공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회사에서 센트OS를 가지고 서버에서 쓰겠다라고 하면 일부의 돈을 줘야 돼요. 근데 뭐 이제 윈도우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싼 거죠. 그 다음에 다중 사용자, 다중 처리 수행이 가능하고 이거는 모든 OS가 요즘엔 다 가능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윈도우보다는 리눅스가 훨씬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지원돼요. 원래 서버에서 탄생했던 OS라.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메일 서버 계정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FTP 뭐 다양한 서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개인용으로. 그 이식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지금 다양한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즈베리처럼 이런 작은 소형의 장치에도 가능하고 뭐 전자제품, 뭐 스마트워치, PC, 서버 모든 곳에 다 활용되고 있죠. 그리고 라즈베리를 처음 여러분들이 키면 이제 해봤으니까 다 알겠지만 이렇게 라즈비안의 부팅이 끝나면 파이라는 계정으로 무조건 들어가게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들 수 있죠. 그렇게 지금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 파일 시스템은 여러분들 리눅스와 윈도우가 많이 다른 부분이 파일 시스템인데 이 운영 체제는 모든 장치들을 이 파일이라는 형태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장 장치 USB의 하나의 포트도 하나의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OS가 리눅스는 CD롬에 CD를 넣으면 이것도 파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윈도우가 좀 다른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일단 지나가죠. 이렇게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한다라는 형태만 좀 이해하면 되겠어요. 윈도우는 파일 시스템 관리가 실제 저장 장치마다 어떤 루트 디렉토리가 발생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윈도우는 하드 드라이버의 가장 최상위, 그래서 예를 들면 C 드라이브라고 하나의 드라이브로 인식을 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USB 어떤 장치를 연결하면 뭐 D 드라이브, 이동 디스크 D 드라이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D 드라이브라는 것이 루트 디렉토리가 돼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가 루트, D 드라이브 루트, F 드라이브가 루트 디렉토리. 그러니까 루트 디렉토리가 여러 장치들이 생성이 되죠. 이런 방식은 좀 직관적일 수 있고 D와 C와 F와 G 이런 드라이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긴 한데 리눅스는 그렇지가 않고 루트 디렉토리는 무조건 하나예요. 루트 디렉토리는 하나고 여기에 붙는 CD롬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림상에서 보면 CD롬이 여기에 있고 마운트라는 폴더 안에 CD롬, DVD, zip 파일, 뮤직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쭉 붙어요. 자, 마운트라는 개념으로 파일, 그러니까 이 나무가 파일 시스템이고 이 파일 시스템에 마운트돼서 장치들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장치들이 붙고 여기에서 보면 홈이라는 디렉토리는 개인 유저 디렉토리죠. 그러니까 유저 디렉토리가 여러 유저, 카를로스, 아론 뭐 이런 여러 유저를 또 지원할 수 있는 디렉토리가 따로 있고 여기 OS 커널에 해당하는 디렉토리가 따로 있고 여기에 다양한 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디렉토리가 따로 있고 부팅에 대한 디렉토리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루트로 인식하게 됩니다. 루트 밑에 우리가 USB나 프린터나 이런 걸 붙이게 되면 마운트 돼서 파일처럼 얘가 인식을 하는 형태다. 그래서 철학이 윈도우와 다르죠. 철학이 윈도우와 달라요. 그래서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는 루트 디렉토리는 오로지 하나다.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나 파일로서 장치들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파일 시스템이 루트 디렉토리 아래에 기속돼서 마운트 되는 개념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해 왔을 텐데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라즈비안의 파일 시스템에 한번 보면 라즈비안은 이제 우리 라즈베리를 위해서 리눅스를 모디파이한 형태의 리눅스인데 리눅스 배포판에 변형을 해서 유닉스 계열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리눅스 운영 체제와 거의 유사해요.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디렉토리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디렉토리 안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라즈베리 안에 처음 들어가서 가장 상위 디렉토리로 가면 이렇게 루트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의 이름이 없어요. 여기가 이제 가장 최상위의 디렉토리고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모든 내용은 여기 밑에 다 존재하게 돼요. 자, 라즈베리의 가장 루트로 가면 이렇게 모든 디렉토리 ls라는 명령을 치면 디렉토리가 다 볼 수 있죠. bin, dev, home, roast, plus, pound, mnt, mount, proc, run, cell, linux 뭐 이런 쭉 디렉토리가 존재하는데 이 디렉토리의 의미를 한번 보죠. bin과 sbin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각각 사용자 유틸리티 명령어와 시스템 유틸리티의 명령어가 저장되는 디렉토리다. 그 다음에 dev는 디바이스라는 걸 의미하는데 장치에 해당하는 파일을 담고 있다. 그래서 리눅스, 유닉스 시스템은 컴퓨터에 연결되는 장치들을 파일로 인식해서 dev라는 dev 디렉토리에서 관리한다. 홈, 이거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다. 그래서 주로 사용자는 이 홈 디렉토리 안에 자신의 계정이 생성되면 계정 이름으로 폴더가 생기고 그 폴더 안에서 개인의 디렉토리를 저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맥OS를 사용해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맥OS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로스트 플러스 파운드라는 디렉토리는 시스템에 정상적인 동료나 오류로 인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 디렉토리에다가 그냥 쌓아둬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고 루트 사용자는 접근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MNT, 이게 마운트라는 걸 줄인 말인데 USB 메모리나 네트워크 공유 폴더 등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에 마운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폴더로 인식되죠. 그래서 USB 드라이브를 꽂거나 CD롬을 붙이게 되면 리눅스 폴더로 MNT 밑에 폴더로 USB 폴더가 하나 생성돼요. 그 다음에 리눅스 배포판 종류에 따라서 어떤 리눅스는 미디어라는 디렉토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MNT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디렉토리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고, PROC라는 디렉토리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실시간 정보나 프로세스 정보를 파일의 형태로 제공하는 디렉토리다. 모든 게 다 파일의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죠. 네, run이라는 디렉토리는 시스템이 부팅할 때 필요한 정보, 잠금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다. 이런 걸 알아두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홈이라는 디렉토리는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막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디렉토리는 거의 건들면 안 돼요. 다 OS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뭐 서버를 세팅할 때 어떤 특정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파일을 수정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여기를 함부로 건드리면 OS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잘 사용하고 고급 사용자만이 이런 걸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죠. 리눅스, 윈도우 같은 경우도 뭐 윈도우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뭔가를 잘못해서 지우면 리눅스, 윈도우가 뭐 잘못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런까지 했고, SE 리눅스, 그러니까 Security Enhancements 리눅스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 접근, 미 국방성이 제안한 강제 접근 제어를 포함한 접근 제어 보안 정책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보안 모듈이다라고 되어 있죠. 보안에 해당하는 부분이 security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그 다음에 sys라는 것은 시스템의 정보가 담겨 있는 디렉토리고 라즈베리 파이에 하드웨어 접근하기 위한 가상적 파일이 위치해 있는 디렉토리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USR이라는 디렉토리는 소프트웨어가 저장되는 디렉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에서 프로그램 깔면 프로그램 파일 안에 프로그램들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거와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USR이라는 곳에 우리가 어떤 리눅스 프로그램을 깔면 리눅스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저장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트라는 것은 부팅 시 필요한 부트로더, 리눅스 커널이 들어있는 디렉토리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트 디렉토리에 뭔가 잘못되면 부팅 자체가 안 돼요. 그럼 리눅스 새로 깔아야겠죠. etc 디렉토리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설정 정보, 환경 설정 정보라든가 시작 스크립트 외에 여러 가지가 담겨지게 되는 디렉토리다. 그래서 환경 설정, 어플리케이션의 환경 설정들이 다 여기에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깔거나 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저기 etc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많은 설정 파일들을 수정하게 돼요. 이제 뭐 내가 어떤 웹페이지 서버를 만들었다, 웹서버를 만들었다. 그럼 웹서버에 루트 디렉토리는 어디로 할 것이냐, 뭐 포트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etc 안에 어떤 폴더의 어떤 특정 파일, 컨피규레이션 파일들을 수정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반영되죠. 그 다음에 lib라는 폴더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파일이 담겨있게 되는 폴더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파일은 패키지 형태로 설치되고 공유 라이브러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윈도우 안에도 DLL이라고 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의미하고, 미디어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MNT라는 마운트 폴더를 대체하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미디어는 USB 메모리나 디지털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이동 미디어를 연결하게 되면 여기 디렉토리의 파일의 형태로, 폴더의 형태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pt라는 디렉토리는 USR 디렉토리처럼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드파티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디렉토리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USR, opt가 비슷하게 동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루트 디렉토리는 관리자 권한 루트의 홈 디렉토리다. 그래서 홈 디렉토리가 유저 사용하는 홈 디렉토리가 따로 있고 루트의 홈 디렉토리는 또 따로 있다. 중요하기 때문에 루트는. 루트 계정에서 뭔가 관리하는 파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고, SRV 디렉토리는 현 시스템의 파일들을 다뤄야 할, 다른 시스템을 제공해야 할 파일이다.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의 디렉토리고, TMP는 임시로 생성되는 파일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임시로 잠깐 저장되는 폴더고, VAR 폴더는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이 만들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다. 그래서 주로 로그나 데이터베이스 같이 계속 변경이 되는 파일들은 여기에 많이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접속 로그라든가 접속 시간 이런 것들은 VAR이 다 나오죠. 그래서 리눅스 서버를 누군가가 사용했다, 리눅스 컴퓨터를 로그인해서 저장해서 사용했다, 이런 것들이 VAR 폴더 안에 가면 로그에 다 남아 있어요. 자, 라즈베리 파이 활용에 대해서, 라즈베리를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서 뭐 이렇게 GPIO를 사용하고 LCD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프로그램 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걸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라즈베리 파이는 사운드도 제공하고 오디오 포트 제공하고 그 다음에 HDMI 포트를 제공해요. HDMI 포트라는 것은 오디오와 비디오를 동시에 제공해주는 포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HDMI 포트 하나로 TV의 HDMI, 모니터의 HDMI 포트에 꼽으면 소리도 이 오디오 포트를 따로 연결하지 않아도 HDMI 포트만 연결해도 소리도 나오고 비디오도 나오죠. 그래서 HDMI라는 포트는 오디오와 비디오를 다 지원하는 포트다. 그 다음에 오디오 컴포지트 비디오 이 포트는 오디오를 주로 출력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포트가 되겠죠. 그래서 사운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명령어를 쳐서 sudo apt-get이라는 명령어는, apt-get이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겠다라는 명령어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sudo는 관리자 권한, 그래서 슈퍼 유저라는 뜻이, 슈퍼 유저 관리를 한다는, sudo라는 얘기는 슈퍼 유저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udo apt-get install
인스톨. 그래서 알사 유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인스톨 해줘라는 명령어라고 보면 돼요. 알사 유틸이라는 게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랑 어플리케이션이 되어 있고 사운드를 동작시킬 수 있는 라즈베리에 sudo mode proves snd bcm 2835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사운드에 해당하는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을 다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이 로드돼서 ls mod 그리고 그립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하면 BCM 2835라는 사운드 쪽이에요. 요 장치인데 요게 LSMOD 그립 이렇게 하면 이게 있냐 없냐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딱 확인하면 모듈이 정상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다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sudo a mixer라는 것은 믹서예요. 믹서인데 여기에서 뭐 MUMID는 31 또는 32 이렇게 하면 31은 HDMI로 음성 출력을 수행하는 거고 두 번째 명령은 두 번째 32 이거 잘못됐는데 여기에 30 요거를 32 여기를 32라고 하면 오디오 잭으로 오디오를 출력하고 31을 하면 HDMI로 출력하게 돼요. 그래서 사운드 음량 조절은 이런 명령어를 쳐서 0에서 n 값을 0에서 400까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1은 1하고 숫자를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 오디오를 설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령어로. 사용 방법을 간단히 알아봤고, 지우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player라는 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어요. 내장되어 있다는 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sudo 똑같이 apt-get install mplay 하면 명령어를 치면 mplayer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받아서 설치되게 되고 아까 전에 디렉토리 설명할 때 설명했겠지만 etc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의 설정 파일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설치하고 나면 etc mplayer의 configuration의 줄임말이에요. 요게 mplayer의 설정 값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슈퍼 유저 권한을 얻어서 sudo 해서 VI나 나노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 conf 파일을 열면 요런 부분을 주석 처리해서 현재 재생 장치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도록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다시 돌아가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mplayer라는 것을 명령을 치면 mplayer에다가 뭐 이렇게 주소를 이거는 KBS의 월드뮤직 FM 라이브 디렉토리인데 디렉토리라는 게 주소인데 이런 걸 딱 치면 라디오가 인터넷 라디오가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mplayer를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처럼 여러분들이 라즈베리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는 이미지 매직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진을 보려면 sudo apt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다 해주고 인스톨해서 이미지 매직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나의 홈 디렉토리에 그림이 들어가 있다면 사진 파일이 들어가 있다면 이 사진 파일을 이미지 매직으로 불러들이면 이렇게 이미지 매직에서 사진 파일을 볼 수도 있다.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리눅스 기본적인. 그 다음에 FIB, 링크 S2 뭐 이런 것들도 사진을 보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래서 FIB하고 사진 경로를 적어주면 사진을 볼 수 있고 링크2 해서 경로를 또 적어주면 이미지 파일을 볼 수 있겠죠.
어플리케이션은 뭐 다양하니까 대표적인 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고, GIMP라는 게 있는데 이 GIMP라는 것은 사진의 편집기예요. 그림 편집기 같은. 그래서 sudo apt-get install GIMP라고 하면 GIMP를 실행시키면 이런 이미지를 약간 포토샵 같은 모양이 있죠. 포토샵처럼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뜨게 돼요. 이게 또 이제 리눅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진 편집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제가 플레이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OMX 플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OMX 플레이어라는 걸 인스톨하고 OMX 플레이하고 동영상 파일을 경로를 지정해주면 동영상이 플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VLC라는 게 있는데 VLC 플레이어, 이것도 VLC 플레이어를 이렇게 인스톨 VLC 해서 apt-get으로 설치할 수 있고 VLC하고 경로를 적어주면 이렇게 동영상을 볼 수 있겠죠. 뭐 VLC는 윈도우용, 리눅스용, 뭐 맥OS용 다 있어요. 자, 웹캠도 설치를 만약에 로지텍 뭐 웹캠을 설치했다. 그러면 USB로 로지텍 웹캠을 연결했다면 ls usb라고 이렇게 치면 지금 현재 ls usb라는 명령어는 현재 리눅스에 달려있는 USB의 디렉토리 목록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로지텍, 뭐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 요거는 시그마 키보드, 이건 뭐 다른 장치들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 용도. 그다음에 FS 웹캠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이걸 통해서 뭐 사진이라든가 캡처도 할 수 있고 웹캠으로 영상을 이렇게 송출할 수도 있겠죠. CCTV처럼 사용하는 경우.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웹캠을 연결해 놓고 라즈베리 파이를 에다 연결해 놓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CCTV처럼 연결해서 이걸 웹서버에서 밖에서 뭐 컴퓨터로 접속해서 볼 수도 있는 CCTV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인스톨 모션이라는 걸 설치하고 여기 콤프 파일에다가 모션 스트림을 데몬 온 뭐 이렇게 이거를 yes라고 해주면 스트림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으로 이렇게 서비스 모션 스타트라고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 라즈베리 파이가 IP 주소가 할당하고 이더넷에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이 주소로 치면 여러분들 집에 웹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웹캠을 따로 프로그램 하지 않아도 어플리케이션만 받으면 웹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뭐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은 집에다가 이 웹캠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갈 때 아무도 없을 때 이걸 설치해 놓고 가끔씩 들어가서 뭐 집의 상태를 본다거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무선랜 설치 구동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했을 텐데 저번 학기에도 무선랜 카드를 뭐 이렇게 USB로 꼽아서 하거나 디폴트로 무선랜이 라즈베리에는 할 수가 되어 있는 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lsmod라는 명령을 치면 이것도 이제 모듈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양한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8912CU라는 게 무선 랜 카드인데 이런 게 실제 설치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무선 랜 그 다음에 IWconfig라고 치면 무선 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RTL 와이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선 랜이 지금 하나 WLAN 1이라는 게 하나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IWList, WLAN 0, 스캔 뭐 이렇게 하면 WLAN 첫 번째 것에 대한 다양한 상세 정보. 지금 얘는 지금 올레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고 AP에 연결되어 있고 첫 번째 셀은 요거고 이게 지금 이제 현재 내가 접속할 수 있는 AP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접속하기 전에 AP들이 목록들이 윈도우 같은 게 쭉 뜨죠. 이것처럼 이렇게 어디에 연결할 수 있을지 이렇게 명령어로 쳐서도 볼 수 있어요. 와이파이 이름이나 암호를 설정할 수도 있고 이 설정 파일 여기 보면 vi 해서 여기서 보면 etc 이렇게 해서 콤프 파일, 컨피규레이션 파일에 내가 임의로 이렇게 어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미리 저장해 놓을 수 있다. 그럼 자동으로 접속이 되겠죠. 무선 랜 카드를 재시작하는 방법, 뭐 끄는 방법 이런 것도 명령어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겠고 한 번씩 집에서 명령어를 치면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실제로 이제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정 지금 보면 IP 액세스를 하고 나면 AP에 접속이 되면 이런 IP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죠. 이걸 볼 때는 ifconfig라는 명령어를 치면 돼요. 이렇게 ifconfig라는 명령어를 치면 밑에 이더넷과 무선랜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나오게 되죠. 자, 인터넷 뭐 이제 이더넷이나 와이파이나 접속이 되면 여기 내부에서도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죠. 그다음에 DLNA라는 기능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기들을 연결하거나 네트워크로 미디어 어떤 서버를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것인데 뭐 여러분들 참고만 하고 미니 DLN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걸 깔면 스마트 TV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가 스마트 TV가 아니다. 집에 그냥 그럴 경우에 라즈베리 파이로 스마트 TV용 장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걸로 어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두고 그 다음에 SSH 설정 사용 방법 여러분들 아마 저번 학기에 했을 거예요. SSH 사용할 때 이런 거 이렇게 설정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혹시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SSH를 설정해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PuTT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IP나 SSH IP를 쳐서 이렇게 접속하면 이렇게 윈도우에서도 리눅스를 접속할 수 있죠. 라즈베리를 접속해서 터미널 창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리눅스를 처음 리눅스의 디렉토리 구조, 그러니까 리눅스가 어떻게 디렉토리가 되어 있고, 리눅스의 어떤 기능들, 아직 프로그램 하기 전에 리눅스의 기본적인 기능들 컴퓨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했고, 여러분들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만 오늘 할 거고, 한 내일쯤 다시 추가적으로 실습, 김도훈 조교가 작성한 LCD를 제어하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C 언어로 2줄짜리 캐릭터 LCD를 리눅스 라즈베리 GPIO에 연결해서 거기다 글자를 이렇게 뿌려주고 글자를 뭐 움직이게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 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올려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LCD 같은 부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약속을 잡아서 학교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방문해서 지금 후에 할 초음파 센서, 온습도 센서, LCD 뭐부터 해서 다양한 부품들을 나눠줄 테니까 그걸 받아가서 올라오는 동영상을 보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죠? 자, 김학진 학생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보시고 여기 오늘 나왔던 내용들도 한 번씩 들어가서 디렉토리도 한 번씩 보고 한번 실행도 해보고 USB 꼽으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향후에 이제 개발자로 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하드웨어를 개발할 때 리눅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강조드리고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실습 동영상도 보고 부품 받아갔을 때 따라서 꼭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아니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습을 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프로그래밍의 숙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해서 실제 동작시켜 봐가지고 뭐 LCD를 이렇게 켜봐라 라고 문제가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C 언어로 프로그래밍해서 프로그램 언어를 뭐 캡처를 사진을 찍어서 문서에 이제 동작하는 걸 올리고 소스 코드를 문서에다가 다 작성을 해서 메일로 이렇게 숙제를 보내는 형태로 제가 공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해서 이번 주까지는 숙제는 없고 다음 주부터 숙제가 나갈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안영민 학생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나가셔도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